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 영어 한 달이면 뚝딱을 진행할 강사 문수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총 20강,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짧은 각 강마다 짧은 다이얼로그를 준비를 했고요. 거기 안에서 필요한 grammar fact, 문법적인 상황, 그것도 이렇게 뭐 구구절절 문법이라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문법 사항만을 조금 골라서 우리가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골라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20강, 20강쯤을 끝내셨을 때에는 조금 영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영어를 바탕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업무의 향상도 도모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 강을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문법적인 상황들, 물론 이런 문법적인 상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아마 배웠던 내용이실 텐데 이제 그거는 문법을 위한 문법을 배우셨다면 저와 함께 이 20강을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건 정말 survival English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을까를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 20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제가 주제를 먼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스케줄링의 그 첫 번째인데요. 공사 지연, 조금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로컬 워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도대로 따라와 주지 않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신 다음에 따지거나 이유를 하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리스케줄링을 하시는 것까지 아마 되게 많이 어려운 일일 텐데요. 특히나 영어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이 두 배로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다이얼로그, 맨 처음에 제가 이런 다이얼로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세그먼트에서는 저희들이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 다이얼로그를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쭉 같은 스피드로 한번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 나가시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얼로그를 한번 들으시면서 찬찬히 해석해 보도록 하죠. Let's listen to the dialogue. Today's dialogue 1. I'm afraid that we have to put off our schedule. What is the problem? The heavy equipment we need is not ready yet. Other contractors are still using it. Then when will it be ready? I think it will be ready by next Monday.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일제 첫 강의고 방금 들으셨던 내용 그 스피드 네이티브에 읽어주는 대로 스피드로 따라가도 얼른 해석이 안 와닿는다라고 하셔도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랑 해 나가시면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얼로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와 함께 그 다음에 next segment는 shovel up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shovel 하면은 삽이죠. shovel up 하면은 삽으로 뭐를 떠내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 단어를 하나하나 떠내듯이 나중에 그 흙이 벽돌도 되고 뭣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더 큰 영어적인 지식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첫 삽으로 뜰 단어, 표현이 무엇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I'm afraid that 하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즉 문장이 나와 있는 이런 패턴이죠. 자, afraid, be afraid 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자동적으로 I'm afraid of 이런 말이 얼른 툭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수거이지요. be afraid of 하면은 무엇을 두려워하다라고 외웠죠. 그래서 이 be afraid, 정작 be afraid that 하고 이렇게 주어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제대로 쓰시는 학생들이 물론 하이 레벨이나 하이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로우 레벨이나 비기너 과정에 있는 분들, 로우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분들은 이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이 난 김에 이거를 차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afraid of 같은 경우에는 네, of를 붙이면 뭐뭇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afraid that 하고 문장이 나와 있는 거는 약간이 아니고 I think that 정도의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think that 하는 거는 that 이하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해 이거라고 라는 말이었죠. I'm afraid는 I think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조금 sorry 감정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 afraid that the meeting is cancelled 라고 했어요. 여기 만약에 I think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I think that the meeting is cancelled 라고 하면은 나 미팅 캔슬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라고 자기의 생각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I'm afraid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거를 전달을 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그러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He's not coming. 걔는 오지 않아요 라는 거를 전달을 할 때도 I think he's not coming. 예, 이렇게 물론 이제 네이티브는 I don't think he's coming이라는 말을 더 잘 쓰지만 I think he's not coming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전혀 자기의 감정 전달은 없이 그냥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팩트만을. 하지만 I'm afraid that he's not coming 이라고 하게 되면 걔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조금 유감이에요. 우리 유감이라는 말 왠지 뉴스페이퍼라든지 이럴 때서만 보는 그런 단어 같아서 조금 우리가 그 말은 잘 쓰지는 않죠. 이렇게 casual conversation 같은 거 하실 때 유감입니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미안한 감정을 느낄 때는 약간 facial expression, 얼굴로만 이렇게 좀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의 I think를 쓰고 싶을 때 그런 류의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I'm afraid입니다. 뭔가 좀 미안한 거를 전달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전달하는데 조금 쟤도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러네. 이런 말의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I am afraid that 의 문장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I'm afraid of랑은 다르다는 거를 한번 다시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나와 있는 표현 put off예요. 이거 건설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이겠죠. put off 하면 뭐뭐를 미루다 또는 연기하다라는 말인데요. postpone, 우리 많이 외웠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We need to put off all electric lighting work이라고 했어요. electric lighting work이라고 하면은 뭐죠? 이런 전구 이렇게 하는 작업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기를 all이라고 했으니까 다 이 작업을 연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래요. 이거는 한 문장이죠. What is the problem? 네, 이거 무엇이 문제입니까? 뭔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요긴한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eavy equipment라고 했어요. equipment라는 거는 어떠한 장치, 장비, 이런 거를 기계류, 이런 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heavy라는 말 자체가 무거운이기 때문에 이 중장비라고 할 때 이 중이 무겁다는 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heavy equipment 하면은 중장비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다이얼로그에서 쓰였던 말이죠. 그 다음에 contractor라고 하면 계약자 또는 도급업자, 아마 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uy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조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헷갈리는 이 단어하고 저 단어의 구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말에 그 구분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한 말로 see하고 watch가 있는데 이거 둘 다 해석을 해도 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차이를 구분을 얼른 못하고 잘못해서 쓰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see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 watch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보는 거죠. watch TV. 그래서 이 watch라는 말을 쓰는 거고 I saw a bird라고 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새가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구분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국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그 정말 적재적소에 이걸 써야 되는데
엉터리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by입니다. by는 그냥 해석을 하면 뭐뭐까지는이에요. 뭐뭐까지. 자, 여러분, 뭐뭐까지 하면 얼른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until이라는 말이 얼른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until 하면 뭐뭐까지, 뭐뭐까지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아마 until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개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 두 사이에서 엄청난 mistake, 실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는 이거와 이거, by와 until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세그먼트로 가셔가지고 그라머 책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걸 특별히 마련을 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by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by는 뭐뭐까지인데 요 동작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하여튼 요 시간까지만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You should finish this work by 7 o'clock 이에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죠. finish, 끝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이 일을 요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이때 이게 끝나는 지점인데 이 동작이, 이 finish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중간중간에 쉬어도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도 되고, 커피 마셔도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7시까지는 이 일이 끝나야 돼 라고 하는 이 완료의 시점만 보여주는 것이죠. 요럴 때 b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라고 하면은 그 홈워크를 하는 거가 tomorrow까지 계속 안 이어져도 되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tomorrow까지는 그게 딱 끝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by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next segment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단어가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 세그먼트는 build-up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땅을 파서 단어들을 이렇게 잘 골라놨죠. 이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정말 어떤 특정한 빌딩이면 빌딩 어떤 모양을 잡아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그먼트의 제목을 build-up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다이얼로그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을 같이 해나가면서 또 필요한 문법에 대해서는 살짝 우리가 터치도 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조금씩 디벨롭 시켜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아까 listening comprehension에서 네이티브들이 했던 발음으로 보셨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A가 뭐라고 했냐면 I'm afraid that 조금 뒤에 나와 있는 게 좀 유감이지만 그래 라는 거죠. 그렇게 We have to put off our schedule. 그렇죠. I think로 바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좀 그래서 그래. We have to.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죠. Put off. 연기해야겠어. 뭐를? Our schedule을. 우리의 스케줄을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렇지만 유감이지만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What is the problem? 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A가 the heavy equipment we need.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is not ready yet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heavy equipment 하면은 중장비였죠. 중장비가 근데 어떤 중장비예요? 갑자기 we need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또 is가 또 나와 있네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너무나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손봐야 될 그래머, 이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할 그래머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터트려질 것 같이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 we need라는 문장이 하는 역할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죠. 자, 영어에서 한 단어, 두 단어 이상이죠. 한 단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 앞에 놓으면 되지만 두 단어 이상이 꾸며줄 때, 뭐 투부정사 구가 단어를 명사를 꾸며준다거나 아니면 더 길게는 that가 따라 나오는 문장이 뭔가를 꾸며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한국말처럼 이렇게 쑥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은 한국어의 말의 순서는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한국어는 아무리 긴 말이 와도
꾸며주는 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eavy equipment인데 어떤 equipmen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heavy 중장비가 is not ready. 그쵸? 아직 ready 되지 않았어.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Other contractors, 다른 계약자들이 are still 여전히 using it,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B가 then when will it be ready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뭐 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예, 그러면 when, 언제, will 미래지요. 뭐뭐 할 건가요? 그것이 be, 네, 이렇게 왔죠. be ready. 언제 그것이 준비가 될까요? 사실은 이거 리딩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producing 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의문문으로, 영어의 의문문을 만든다, 영어의 question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왜 그럴까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근데 question을 내가 만드는 자연스럽게, 예, 필요할 때마다 내가 question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영어는 제가 볼 적에는 50%는 다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문장을 만드는 순간, 내가 다양한 패턴의 문장을 만드는 순간 단어는 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단어를 많이 알아도 어떤 문장을 프로듀싱 하는 거에 약하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영어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문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질문을 만들지 못하면 늘 주눅이 들어서 네이티브가 뭐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계속 입을 닫고 언제나 질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 conversation을 initiate, 시작을 하시려거든 반드시 질문을 써서 만들어 오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영어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하고 눈이 고생하는 영어를 하면 안 되고 입과 이 머리가 고생하는 영어를 하셔야지 정말로 자신감 있게 네이티브랑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질문 형태는 반드시 머리와 입으로, 입이 아프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준비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 I think. 그렇죠. 내가 생각할 적에 it will be ready. 여기 또 by가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체크했던 next Monday까지는 준비가 될 거예요. 이지요. be ready가 준비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요때까지 이어진다는 게 아니죠. 요때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완료의 시점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말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 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여기까지 해보신 게 이제 빌드업 코너입니다. 빌드업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전체 풀 다이얼로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또 앞으로 숨가쁘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세그먼트는 여기 보시면 cement your grammar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뭐 your 같은 경우는 your의 말이고요. cement your grammar 하면은 그라마를 조금 세멘트가 시멘트죠. 세멘트가 뭔가를 동사로 쓰게 되면 뭔가를 탄탄하게 강화시키다, 강화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grammar를 조금 더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그러한 찬스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뽑아본 grammar fact는 요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by 우리 방금 막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by하고 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아마 영어를 하는 학습자들이 맨 처음에 했던 뭐뭐까지의 영어 단어는 아마 until일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뭐까지는 until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 until과 by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until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이 요때까지 이 until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시간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by는 by 뒤 어떤 행동이 이 by 뒤에 나오는 요 시간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요때까지 마무리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요렇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I have to finish the framework. 그렇죠. framework을 by 7. 7시까지는 끝내야만 한다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 finish라는 동작이 이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요 시간까지 완료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I will be on the 6th floor until 7이라고 했어요. 자, 7층에서 근무를 하시나 봐요. 7층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업을. 나는 will be 있을 것이다예요. 어디에? 6층에 until 7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 동작 be 존재하는 stay 하는 이 동작을 7시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이시죠. 네, 요 차이를 구분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 잠깐 팝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excavator 하면은 우리가 뭐죠? 네, 굴삭기죠. 굴삭기는 will be ready until by this Saturday라고 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네, the meeting continued. 그 회의가 계속 지속이 되었다. at 7 yesterday. 예, 뭐 이거 해도 되고 at 해도 되는데, 네, 우리 그냥 이메일 같은 거 쓰실 때는 이 골뱅이를 at이라는 의미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어제 7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다예요. 자, 보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until이 맞을까요? by가 맞을까요? 자, 요 시간까지 이 동작이 지속이 되는지 그때까지는 하여튼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번 목요일까지는 어떻게 될 거다? 마무리가 준비가 될 것이다. 그렇죠. by가 되겠죠. How about second one? 미팅이 이 말에가 팁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이 힌트가 있는 것 같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제 7시까지죠.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until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by나 until 한국말로 똑같이 해석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다르게 틀리게 쓰시면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다음 세그먼트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그먼트입니다. 마지막 세그먼트는 우리 앞에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들어봤던 그리고 또한 저와 함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살펴봤던 그렇죠. 다이얼로그를 보시면서 이 빈 블랭크를 한번 채워보시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뭐 이렇게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퍼즐을 누르시고요. 혼자 한번 이렇게 블랭크를 필업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뒤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 우리가 have to 그렇죠. 스케줄을 뭐 해야 되는 거? 예, 연기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건데 좀 그게 유감이에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거 I think you에 그렇죠. I'm afraid입니다. I'm afraid that we have to 연기하다. 그렇죠. put off schedule. 그랬더니 B가 문제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 우리 아마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What is the problem? 이에요. What is the problem은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거를 말을 못하면 안 되겠죠. 예, 그때는 What was the problem?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시면서 자꾸 이 하나 하면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동사를 바꿔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지만 이런 거를 한번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동사의 variation을 주면서 이게 이렇게도 바뀌어지고 이렇게도 바뀌어지겠지? 한번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랑 전혀 그런 거 없이 주어지는 텍스트만 보고 그냥 거기 있는 것만 착하게 하시는 거랑은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동사도 바꿔보시고 의미가 어떤 식으로 또 바뀌는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중장비, 우리가 필요로 한 중장비가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했죠. 자, 중장비, 네, heavy equipment.
다른 계약자가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계약자. 그렇죠. contractors. 여기 복수로 써줬죠. 여기 이거 팁이 있어요. Then, when will it be ready? 라고 했어요. 언제 그럼 준비가 되나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그것이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이에요. 그때까지 이게 완료가 될 거야 죠. 자, 그래서 네, by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다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네, mission completed, 네, mission accomplished, 네, 이렇게 저희가 도장을 꽝 찍어주면 이제 비로소 한 강의가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첫 강의를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돌아올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숙지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스피킹에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하느냐. 그 말은 계속 써 보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하나 배웠으면 내 말이 조금은 차이가 나게. 그렇죠? 네, 그거를 꼭 한번 프랙티스를 통해서 이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